제너럴 일렉트릭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X 엔진인도 한국형 전투기에 탑재될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 엔진이 인도됐다. KF-X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장비인 엔진이 공급되면서 KF-X 개발 사업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오일 업계에 따르면 GE 에비에이션은 최근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개발 중인 KF-X 항공기용 F414G200K 엔진을 인도했다. GE의 쌍발 엔진을 탑재한 KF-X의 비행 테스트는 2023년에 시작될 예정이며 개발 프로그램은 최종 2026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GE는 시제기 등을 포함해 F414G200 엔진 240개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국방연구과학소가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인 KF-X는 오는 2022년 시제기 6대를 제작하여 2022년부터 지상 테스트 및 시험 비행을 목표로 개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2026년 개발 완료할 예정으로 진행되는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은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전투기 엔진의 도입으로 개발에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의 KF-X 엔진 공급은 지난 2016년 경합을 통해 진행된 바 있습니다. 앞서 제너럴 일렉트릭은 지난 2016년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가 장착할 엔진으로 F414G200 엔진을 제안했으며 당시 KF-X 엔진 공급 입찰에는 제너럴 일렉트릭과 유럽 엔진 제조업체 유로제트가 참가해 치열한 경합을 벌였으나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G200 엔진이 대부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F414G200 엔진이 개발이 된 지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들도 있었으나 현재 전세계 1750대 이상의 F414G200 엔진이 배송돼 460만 시간 이상을 비행을 수행하였으며 제너럴 일렉트릭의 F414 엔진은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외에도 보잉의 FA-18E F 슈퍼호넷과 전자전기 EA-18G 그롤러, 스웨덴 사부 전투기 구리펜 제임즈 39EF, 인도 테자스 마크 2에 장착이 되어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해왔습니다. 기본적인 성능 스펙은 GE F414G200 엔진은 F터버너 가동 시 최대 주력이 21,500파운드에 달하며 길이와 중량은 각각 3.92m, 1,151kg으로서 KF-X는 1대당 2대의 엔진을 탑재하여 쌍발형 전투기로 제작이 됩니다. 제너럴 일렉트릭은 시제기 등을 포함해 F414G200 엔진 240개를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이것은 KF-X의 초기 계획 양산 대수인 120대분이며 2026년까지 인도가 완료될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항공기에 있어서 엔진은 심장이라고 불리는 만큼 중요한 부품입니다. 비행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부품이며 전투기의 비행 성능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부품입니다. 이만큼 중요한 파트인 엔진이 인도됨으로써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시제기 제작은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되며 2021년으로 예상된 6대의 시제기 제작 계획도 차질 없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KF-X 엔진이 GE 제너럴 일렉트릭사의 F414G200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성능과 신뢰성, 그리고 대한민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에 많이 쓰이는 제트 엔진이라 호환성 및 정비성을 고려하면 안정적인 선택을 택한 듯합니다. 한화테크윈과 G사가 기술 압력을 믿고 2020년까지 공동 제작하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엔진 크기가 조금 크다 보니 한국형 전투기 KF-X의 기체가 F-18 정도로 크기가 커지게 되는데 이것 또한 무장창이나 스텔스 성능을 향상을 위한 업그레이드 위한 앞으로의 계획을 감안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인 듯합니다. 많은 분들이 군사강국들은 6세대 전투기를 만드는데 4.5세대 전투기가 굳이 필요한가? 라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KF-X 사업은
사실 5세대 전투기도 지금 막 실전 배치된 상황이고 일부 경제가 좋은 국가들이야 5세대 전투기를 사서 배치할 수 있지만 동남아나 조금 경제 형편이 어려운 국가들은 지금도 3세대 전투기도 운영하기 버거운 게 현실입니다. KF-X 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도 아마도 많은 국가들은 5세대 전투기인 스텔스 전투기 배치도 그리 쉽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심지어 5세대 전투기가 실전 배치된 국가는 미국과 일부 국가에 한정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KF-X 사업은 앞으로의 수출 전망이나 시장 확보에 유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예로 T-50 경공격기 버전인 FA-50이 필리핀이나 이라크, 태국 등 국가에 수출이 되는 것을 보면 미래 수출 전망은 밝다고 생각되네요. 한국항공우주산업 KF-X 미국의 미사일 수출 승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진행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KF-X가 내년 시제기 생산을 앞두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KF-X의 엔진이 미국 지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으로 인도가 되어 이제 정말 KF-X의 실체가 곧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가 들게 하는 요즘입니다. KF-X 사업은 엔진을 단발형으로 할 것인가 쌍발로 할 것인가부터 시작을 하여 미국의 무장체계 통합 거부, 4대 기술 이전 거부, 국내 반대파의 여론 공세 등에 그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항공에 대한 기술이 전무한 상황에서 T-50의 개발 또한 미국의 방산업체 로키드 마틴의 기술을 대거 사용하여 아직도 무기의 도입이라든지 레이더의 운영, 정비 부분에 이르기까지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 매우 적었습니다. 그러나 4대 기술을 독자 개발하고 AESA 레이더까지 독자적으로 개발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부분의 국산화를 이루었으며 국산화율은 무려 65에서 68%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독자 개발이 가능한 부분은 개발하고 수익성이 낮거나 수입이 유리한 부분에서는 수입을 하는 방법을 통하여 개발 비용이 진하게 상승을 하는 폐단을 막고 국내 항공기술 개발은 챙기는 실리 정책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본의 경우 90%가 넘는 국산화율을 자랑하고 있지만 결국 비용의 대폭 상승으로 이어져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KF-X의 발목을 잡던 문제 중 미국의 무장체계의 거부는 매우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미국의 AIM-120 암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AIM-9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수출 거부를 밝혀 KF-X 사업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유럽의 MBDA사의 미티어 미사일과 독일의 아이리스-T 공대공 미사일을 차선책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미정부의 미사일 수출 승인의 범위는 공대공 미사일에 국한되지 않고 공대지 정밀 유도 폭탄과 레이저 유도 폭탄에 이르며 미국 무기의 통합이 일부 허용된 것입니다. 하지만 전부 무동력 미사일이며 최신 미사일인 AGM-65, JAGM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독일과 미티어 미사일을 확보하였으니 이것으로도 KF-X의 무기 체계는 일단 갖추어졌다는 평가입니다. 미티어 미사일 또한 음속의 4배 속도로 비행이 가능하며 사거리는 100km 이상인 훌륭한 미사일입니다. 그리고 KF-X 시제기가 나온 이후에는 그동안 독자 플랫폼이 없어서 그동안 개발을 할 수 없었던 전투기에 탑재할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의 독자 개발도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한국은 국방과학연구소와 LIG넥스1이 협력하여 2000년대 후반을 목표로 국산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 중입니다. KF-X의 블록 -2부터는 국산 미사일의 무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은 그동안 계속해서 국산 미사일을 개발해온 기술을 바탕으로 빠르게 국산 미사일들이 개발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이유로 많은 공격을 받기도 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X 사업이 이번 엔진 도입과 미정부의 미사일 수출 승인으로 인하여 한층 탄력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한국은 20년 전 잠수함 기술이 없어 독일에서 기술을 받아 현재는 잠수함까지 수출하는 국가입니다. 내년 6대의 시제기 출고까지 박차를 가해 기대 성능 이상의 KF-X가 생산이 되어 항공 전투기 분야에 있어서도 해외 수출까지 이루어내는 성과를 보여주었음 합니다. 군사나 무기 분야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미국 해군 항공대의 전력이 차지하는 세계적인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미국은 전세계 바다를 7개의 구역으로 나눠 해군 병력을 배치하고 있는데 이들 각 한 대의 병력이 여느 국가의 전체 군사력보다 강력하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를 비롯한 서태평양을 작전지역으로 활동하는 미 7함대의 전력은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GF-414 엔진을 장착한 FA-18F, 일명 슈퍼 호넷이 이륙하고 있다. 미 해군 항공대의 핵심 전력을 담당하는 전투기가 바로 FA-18F, 일명 슈퍼 호넷이다. FA-18 호넷의 개량형인 슈퍼 호넷은 미 해군에 이미 700대 이상 도입되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납품되고 있다. 이 슈퍼 호넷의 심장이 GE항공의 F-414 엔진이라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GE항공의 기술력은 미군에 의해 오랫동안 증명되어 왔다. 미군에서 사용되는 전투기는 물론 헬리콥터와 수송기, 급유기, 폭격기와 전투함 등에서 GE의 첨단 기술로 만든 엔진이 널리 채택되고 있다.